좋아요, 구독!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 우선 기아가 실적 발표에 힘을 받으면서 강한 주가 상승을 보여줬고요. 대동기업 같은 경우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한다는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AI 관련한 종목들도 다시금 좀 힘을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우선 코세스가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고요. 대동기업, 엔텔스가 무려 23%대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아부터 살펴볼 텐데 기아가 지난해 1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면서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연간 판매량도 전년보다 6.4%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100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은 물론이고 이 영업이익률에서도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는 강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6%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고영 살펴볼 텐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주가는 강한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AI 수요에 따른 반도체 시장 확대 기대감 속에서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장에서도 14%대 오름세 보여졌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세스 살펴볼 텐데요. 북미 고객사가 온 디바이스 AI를 도입하면서 올해와 내년 이 코세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갭 상승 출발 이후에 상한가까지 도달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동기업 살펴볼 텐데 현대차에 1,836억 원 규모 전기차 부품을 공급한다라는 공시가 나왔죠. 반등에 성공하면서 23%대 시세 보여졌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텔스 살펴볼 텐데요. 엔비디아가 기업 고객들에게 AI 슈퍼컴퓨팅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운영 기업인 에키닉스와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죠. 그로 인해서 에키닉스의 파트너사인 또 엔텔스가 영향받으면서 강한 주가를 보여줬고요. 23%대 시세 보여졌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자, 네. 핫스탁5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 네. 기아부터 살펴보고 싶습니다. 기아가 드디어 강하게 움직였는데 저희가 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기아가 예전부터 이제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건 이미 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따가 잠시 후에 좀 보여드릴 텐데 차트는 이미 좀 어느 정도 반영돼 있었고 실적 발표 이후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주 환원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나라 시장이 선진국화 되려면은 주주 환원 정책을 좀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매도도 없어지는 게 중요하겠지만 일단 주주들이 먼저 수익을 좀 배분받는다 이러면은 안 팔아요. 이 회사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는데 수익을 아무리 잘 내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게 없고 그 회사에서 계속 보유하고만 있다면은 그건 실제로 투자의 개념보다는 그냥 트레이딩 관점이죠. 그냥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이런 시세 차익밖에 낼 수 없다라는 점에서 장기 투자가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기아가 좀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금이 좀 어마어마하게 남고 있어요. 매출이 너무 좋은데 이런 현상은 지금 인도 쪽 판매라든지 미국 쪽 판매가 상당히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성비 좋은 차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고가의 차보다 지금 뭐 미국 경기도 뭐 그렇게 뭐 증시는 올라가고 있지만 그렇게 막 넉넉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저가 브랜드, 가성비를 좀 찾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아가 좀 좋지 않았나,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좀 다만 좀 장기적으로 좀 봤었을 때 물론 이제 이런 주주 환원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최근에 미국에서는 가장 또 핫한 게 뭐냐면 이런 트럼프와 바이든의 이제 대선이죠. 이제 10월 달에 있는데 트럼프가 만약에 우세하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까지 이제 지원을 해줬었던 이제 미국에 이제 공장을 우리나라가 이제 지어서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뭐 세제 혜택을 받는다든지 이런 지원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좀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많이 피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타격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전기차 쪽도 있겠지만 이런 원래 뭐
그 내연기관 쪽도 마찬가지로 좀 타격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이 매출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주주들에게 환원을 해준다는 이런 사실만으로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 그래서 오늘 뭐 수급상으로 봤었을 때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꾸준하게 좀 들어와 주면서 오늘 지수를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역할도 했었거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오늘 5천억 정도의 또 자사주의 소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도 좀 배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게 이미 지금 차트적인 면에서는 이런 박스권 자리를 돌파했었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 상황에 있어서 조정을 좀 받았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저는 이 직전 저항대 라인에서는 어느 정도는 반등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좀 밀려서 요거 한번 올라왔을 때는 한번 좀 타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그냥 이 자리를 바로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아직 배당 기준일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다.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을 때는 한번 또 요런 9만 원대 자리 구간에서는 매수해 보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기아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조정을 보였을 때 9만 원대 부분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겠다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볼 텐데 다음은 고영이 있습니다. 자, 고영은 저희가 또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자, 고영도 최근에는 이 뭐 반도체 반도체가 들어가면 요즘 다 상승을 해요. 웬만하면 다 상승을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2차 전지 장비 쪽이라든지 뭐 소재 쪽이라든지 2차 전지가 들어가면 그냥 급등하는 경우가 좀 있었고 지금은 오히려 좀 이게 반도체 쪽으로 많이 옮겨간 것 같아요. 그래서 묻지마 반도체처럼 그냥 막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고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이 좀 받쳐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이제 의료 사업 쪽으로도 이제 진출한다라고 합니다. 뇌 수술 관련해서. 그래서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물론 이제 매출적인 기대감은 다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읽으셔야 돼요. 뭘 읽어야 되냐면 오늘 이제 반도체 대장주로 여태까지 올라갔었던 종목 중에 대표적인 게 제주 반도체거든요. 제주 반도체가 물론 뭐 좋으니까 많이 올라갔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데 오늘 좀 제주 반도체랑 한번 비교하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제주 반도체를 보시면 오늘 좀 신고까지만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왔어요. 시간 내로도 약간 좀 밀렸는데 벌써 이 종목이 뭐 저점 대비해서 이제 7배, 8배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더 상승이 나올 것인가. 내일 또 금요일인데 차익 실현이 나와서 조정을 좀 받는다면 물론 오늘 미국장에서 뭐 엔비디아라든지 AMD 이런 쪽이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내일 한 번 더 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 조정을 좀 받는다, 반도체 업종 조정을 받는다 그랬을 때 이렇게 고점에 대해서 좀 차익 실현이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지금 반도체 업종도 분명히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 반도체를 내일 한번 좀 어떻게 보면 지표로 하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이 계속 상승할 수 있을지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제주 반도체가 잘 버텨준다면 그래도 다른 종목들도 좀 상승할 여력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들 조정을 좀 받는다. 뭐 SFA 반도체 이런 종목들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았을 때 고영 같은 종목들도 따라서 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 업종은 신규 매수를 접근하셨을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1월 달부터 가장 많이 올라간 거는 반도체 업종이거든요. 반도체 업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 조정을 좀 받으면서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을 좀 이 파동의 형식으로 좀 상승과 조정을 좀 반복하면서 올라가는데 단기간에 너무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 빠르게 내려올 수 있거든요. 조정도 크고.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FOMC 회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고 뭐 실적 발표 앞두고 나서 종목들마다 좀 다른 움직임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대장주가 흔들렸을 때 이럴 때는 2등주, 3등주는 더 크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고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의료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그게 당장 매출로 이어지기는 좀 힘든 부분이라서 이런 내용을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 좀 지지 라인을 좀 봤었을 때 역시나 직전 저항대 라인 부분인 18,000원 자리까지는 일단 다시 한번 내려올 수는 있거든요. 이런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신고가 자리에서 무조건 따라가는 거 지금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따라가시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접근하시더라도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지금 반도체 업종은 신규 매매 시에는 더 각별히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야기 들어봤고요. 대장주들이 조정을 보일 때 덩달아 조정을 보일 수 있다라는 주의점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는 코스스인데 오늘 갭상승 출발 이후에 상한가까지도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이 종목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지금도 매수가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의견은 비슷한데 내일 아마 2연상 들어갔기 때문에 3연상은 좀 힘들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갭 상승한 이후에 일단 따라가시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물론 온디바이스 AI를 적용한다라고 해서 이제 매출이 뭐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데, 물론 예전에는 이제 코세스가 또 뭐 메타버스 관련주 쪽으로도 이제 상승이 좀 나왔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승 나오는 건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좀 매출이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 있다라고 했지만, 역시나 지금 뭐 단기간에 한 이틀 만에 뭐 60%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 뭐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많이 받겠죠. 내일 거래 대금도 많이 터질 텐데, 오히려 좀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 일단 얘기를 더 길게 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 뭐 상한가 들어갔는데 내일 뭐 갭상승 떴었을 때는 따라가시는 건 당연히 위험하죠. 그래서 일단 뭐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을 보시되, 이렇게 갭이 좀 뚫린 구간, 17,000원에서 15,000원 구간, 이런 자리까지 한번 내려왔을 때, 갭 매우로 내려왔을 때 지지가 한번 나올지, 그런 것만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업종은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차익 실현 나오는 거, 그런 거 좀 기다리셨다가 천천히 보시는 게 좋겠다. 좀 빨리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네, 단기간에 급등을 보인 종목들은 너무 급하게 쫓아가기보다는 조정을 보였을 때 관심 갖고 지켜보자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대동기어입니다.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 좀 힘을 보였는데요. 자, 대동기어는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자, 현대차에 뭐 전기차 부품을 납품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지금 내용을 잘 보셨어요.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풀렸어요. 그래서 상한가 들어갔다 풀렸는데, 이따가 이제 잠시 후에 교육에서도 말씀 좀 드릴 내용이지만, 기간을 보셔야 돼요. 이게 1,800억 정도인데 1,836억을 얼마 만에 기간에 공급하냐. 이게 1년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딱 보면 거의 36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꽤 긴 시간 동안 공급 부품 납입을 하는 건데, 그렇게 기간으로 나눠 보면은 실제로 금액 자체가 물론 뭐 작은 편은 아닙니다. 작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공급 납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상으로 봤었을 때는 뭐 상한가를 바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매출을 좀 잃을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에서 이제 상한가에서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차트적인 면을 봤었을 때 직전에 앞선 매물대 자리를 다 소화는 해줬어요. 여기 구간에 이제 물려있었던 물량들을 다 소화하면서 거래 대금도 1,200억 정도 터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고가 자리를 도전하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내일이 중요해요. 내일 만약에 이런 12,000원대 자리를 깨지 않고 좀 버텨준다. 그러니까 작은 캔들로 십자 도지형 모양으로 좀 버텨준다면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신고가 자리를 노려볼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또 현대차가 실적도 괜찮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줘요. 현대차 관련주로 여기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만 내일 조정이 좀 크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하단에 대한 부분, 직전에 이제 상한가 들어갔던 자리 있잖아요. 이런 자리들 지지를 해준다면, 이런 자리를 깨지 않고 지지해준다면 분명히 한번 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으니까, 대동기어는 내일 한번 좀 시세를 잘 보시고 잘 버텨준다면 다음 주에도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좋은 종목으로 좀 보입니다. 네, 내일장에 이 시세가 잘 지지가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이 있죠. 엔텔스. 저희가 엔텔스는 또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자, 엔텔스도 이것도 또 테마주의 가장 또 중요한 키워드가 들어갔죠. 엔비디아. 엔비디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죠. 엔비디아와 관계가 있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이슈로 좀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오늘 좀 시장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일단 뭐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차트를 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좀 한동안 오랫동안 박스권을 만들었던 이런 자리를 강한 저항대를 뚫어주면서 거래 대금 터지면서 뚫었거든요. 6,000원대 자리를. 이러면은 이제 시장에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시장이 안 좋을수록 자금이 더 쏠림 현상이 더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르는 종목에 더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길게 볼 수 있을 만한 테마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테마인데 통신 장비 관련 쪽으로 뭐 이슈가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올라갔으면 좀 갈 수는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와 파트너십 맺은 회사와 뭐 있는 관계로 좀 올라간 거는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긴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일단은 그런 이슈 정도만 체크해 주시고, 저는 관심을 좀 가지시지 않는 게 좋겠다. 통신 장비 쪽으로만 이슈가 됐었을 때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좋아요, 구독!